차트입니다. 차트는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므로 해서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트이죠. 커말 2급 실기에서는 이 차트를 수정하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에 뭐 어떻게 수정해라고 나오겠죠. 차트를 그려볼 텐데요. 시험에서는 그려져 있는 차트를 수정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는 걸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범위 설정은 연속되는 범위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문제가 없고요. 불연속적인 범위를 선택할 때는 마우스로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범위를 선택을 해서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차트를 그릴 때뿐만 아니라 범위를 새로 지정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탄까지 범위를 설정해서 차트를 그리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그리는 것은 여기에 있는 삽입이죠. 삽입 탭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차트 그룹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무거나 누르셔도 P1 말고 이쪽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셔도 되고요. 이 밑에 드롭다운 화살표 이걸 누르셔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옵니다.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뭐 세로막대라든지 누적 세로막대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냥 추천 차트 누르시면은 자 추천 차트가 있는데요. 우리는 모든 차트에서 고를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로막대형이고요. 세로막대형 중에서도 묶은 세로막대형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다음으로는 누적 세로막대형이 나오고요. 이렇게 차트를 클릭해 보면은 밑에 그 상세한 이름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꺾은선이 나오는데요. 꺾은선형도 나오지만은 네 번째에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형이 나오고요. 원형은 그냥 원형도 나오고요. 뭐 다른 3차 원형이라든지 가끔씩 얘네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로막대형은 세로막대형하고 똑같죠? 똑같지만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누적 세로막대, 묶은 가로막대형 이런 게 있겠죠. 영역형도 있고요. 좀 내려가면은 콤보가 있는데요. 콤보가 아주 많이 나오죠. 콤보는 여러 개의 차트가 이제 합쳐지가 있죠. 지금은 세로막대하고 끝건선형하고 이렇게 합쳐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표식이 있는 끝건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해서 또 보조축까지 선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언어나 수리나 과탐이 값이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굳이 다르게 사용하지 않겠죠. 근데 합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때는 필요하겠죠. 그죠? 지금은 세로막대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묶은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요. 확인하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그려지죠. 네. 그러니까 시험에 가시면은 이게 그려져 있고 제목은 없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워지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수정하는 건데 수정하는 그림은 문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제지에서 지시하는 사항대로 하나씩 수정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범위 설정입니다. 범위 설정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 언어를 빼라 또는 합계를 추가해라 뭐 각 만호를 빼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자 위에 한번 볼게요. 메뉴를 한번 볼게요. 자 메뉴를 보시면 디자인이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얘를 딴 데 클릭했다가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 디자인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가 안 되었다면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죠? 서식이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디자인이 활성화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바로 데이터 선택입니다. 이 범위 지정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많이 꼭 해야 되는 거죠. 문제에 꼭 나오죠. 네.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를 제거해라고만 하면 언어를 선택해서 제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무런.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걸 제거하기는 번거롭죠. 왜 번거로우냐면 그냥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행렬 전환을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강만호를 제거했다. 그 다음에 다시 행렬 전환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 확인하면 되지만 이렇게 잘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단하게 얘를 지우고요. 자, 언어를 빼고 수리와 같음을 넣으라고 그러면 여기서 뭐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그냥 이름 선택하시고요. 수리하고 같음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제한 거와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했죠. 그죠? 합계를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합계 추가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데이터 범위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요. 마우스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 선택하시면 합계까지 추가가 되었죠. 그럼 여기 보시면 합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이 방법은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C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학계도 추가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데이터 범위를 설정했으면은 이 디자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선택했죠. 그죠? 여기서 범위 설정했는데 다음번에 할 거는 차트 종류가 물어봅니다. 차트 종류. 그럼 차트 종류를 여기서 뭘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꺾어선을 해라, 세로 막대를 해라, 세로 막대 중에서도 누적 세로 막대를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원형을 해라 할 때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합계라는 게 좀 수치가 많이 큰 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콤보를 사용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묶어 세로 막대형이지만은 합계는 표식에 있는 꺾어선형이라는 말이 문제에 나오는데요. 그때 보조축을 쓰라고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너무 붕 떠가 있어가지고 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얘 축을 다시 만들어 줄 겁니다. 오른쪽에 요거 누르시면요. 얘 축, 그러니까 합계의 축을 따로 만들고요. 기본적인 주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축으로 합계에 대한 축을 여기에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확인하시면 이게 보조축이 나왔죠. 그죠? 이 보조축은 합계에 대한 보조축이고요. 이 주축은 여기에 있는 수리와 가탐에 대한 축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데이터 선택,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느냐면은 차트 요소 추가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은 여기 없는 것을 내가 새롭게 넣는다. 그러면 다 추가로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목이 없죠. 그 사실은 추가는 여기에 더하기를 누르셔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다 할 수도 있고, 편한 걸 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여기서 차트 제목을 추가해 볼게요. 차트 제목은 보통 거의 문제에 나오고요. 차트 위에 이렇게 추가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차트 제목을 바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적표라든지 이렇게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면 연동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연동하라고 했을 때는 이 제목을 클릭한 다음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다가 등호 쓰면 안 되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를 쓰시고 연동할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트 작업 시트의 A 1번 셀과 연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제목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연동된다는 말은 이 A1에 있는 제목을 예를 들어서 성적표라고 바꾸면은 여기에 차트의 제목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컨트롤 Z가 돌려놓겠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직접 입력해라고 하면은 제목을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연동을 해라고 그러면은 차트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쓰시고요. 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동될 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제목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디자인의 차트 요소 중에서는 축 제목도 가끔씩 나오는데요. 기본 세로 이거는 가로 세로 있죠. 그죠? 각각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넣을 수도 있고요. 기본 가로 하면은 여기 이제 가로가 가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뭐 여기다가 뭐 이름, 성명 이런 거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지금은 적으라는 말은 없으니까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인데요. 이거는 거의 꼭 나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보통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과탐에만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과탐을 한 번만 누르시면은 이 과탐 전체에 대해서 지금 과탐 계열에 대해서 다 선택되었죠. 그럼 여기서 차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에 들어가서 뭐 안쪽 끝에 넣으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는 가운데라는 말 또는 바깥쪽 끝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안쪽 끝에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안쪽 끝에 쭉 다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도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떻게 나오느냐면 특정한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김영민의 과탐에 대해서만 수치를 데이터 레이블 넣어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김영민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천천히 이렇게 누르시면요. 얘만 선택되죠. 지금 그죠? 얘만 선택됩니다. 그럼 얘를 똑같이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셔가지고요. 뭐 안쪽 끝에 이런 식으로 해가 넣으시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김영민의 수리에도 넣어라. 그러면은 한 번 누르시고요. 또 천천히 한 번 더 누르시면 얘만 선택됐죠. 그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레이블에 안쪽 끝에 하시면 이렇게 김영민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계에 대해서 넣고 싶다. 그럼 학계만 클릭했죠. 그죠? 한 번 더 클릭하면은 얘만 넣을 수 있고 그냥 한 번만 클릭했을 때는 학계 요 4개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또 가운데 오른쪽 위 왼쪽이 위쪽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위쪽 하면은 이렇게 학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데이터표 이거는 그냥 범례 표시해라. 근데 표를 넣으라고 하면은 넣으면 됩니다. 범례 표지를 포함하는 거냐 없이 하는 거냐 이렇게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가 여기 밑에 들어가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차막대 이런 건 안 나오고요. 눈금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 눈금선이 꺼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꺼지가 있죠. 지금 요거를 보통 없애는 게 많이 나오는데요.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딜리트 키 누르고 지우셔도 되고요. 이게 눈금선 들어가시면요. 맨 밑에 들어가시면은 다른 눈금선 옵션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시면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주 눈금선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 선 없음 누르시면요. 이게 선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원래 여기 선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선이 있었는데 선 없음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또는 한번 클릭하시면요. 안쪽에 여기 선에 마우스 꼭지점이 이 회색 선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다 선택되죠. 그때 딜리트 키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지우셔도 됩니다. 지금은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눈금선 했고요. 범례는 위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범례가 아래쪽에 있죠. 이렇게 오른쪽에 만들어 보면 범례를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범례가 나타납니다. 없애라고 그러면은 그냥 클릭해놓고 딜리트 키 치셔가 지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넣으라고 그러면 똑같이 범례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뭐 아래쪽 많이 나오고요. 또는 오른쪽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울 때는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 지우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제 차트 속성입니다. 이제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요. 자, 좀 작게 할게요. 차트에서 오른쪽 누르시면은 차트 영역 서식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문제가. 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차트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그림 영역이라고 할 겁니다. 차트 영역에서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뭐 채우기에 색깔도 나오지만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테두리입니다. 이게 테두리. 지금 이걸 선택했죠. 그죠? 첫 번째 페인트통 선택하고 테두리 선택했습니다. 테두리의 제일 아래쪽에 가시면 둥근 모서리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50%, 80%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둥근 모서리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졌죠? 예, 요거 하고 또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그림자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 두 번째가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림자가 여기 이제 선택을 안 해서 그렇네요. 선택하시면요. 그림자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활성화 되죠.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 있죠. 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림자 가끔 나오고요. 둥근 모서리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그림 영역, 이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요. 그림 영역 선택됐죠.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페인트 통에 들어가시면요. 예를 뭐 주황색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색을 주황색으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자 잘못 넣었네요. 요거는 일단은 자동으로 해놓고요. 채우기입니다. 채우기를 뭐 주황색으로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축 옵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0부터 100까지 10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축 숫자 위에 마우스 꼭지점을 올려놓고요. 더블 클릭하시면은 오른쪽에 축 서식이라고 나오는데요. 축 서식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축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소, 최대, 주 단위, 보조 단위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최소, 최대, 주 단위가 나옵니다. 최소 값을 예를 들어서 0부터 시작하는, 여기 지금 0부터 시작하는데요. 한 20부터 시작해 볼까요? 20부터 시작하고, 뭐, 최대를 한 80까지만 할까요? 90까지만 할까요? 90 단위를 한 20 단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20부터 시작하고, 80, 90은 20 단위니까 안 보이죠, 그죠? 예, 그거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00 단위로 고쳐 놓을게요. 100 단위로 고쳐 놓으니까 이렇게 이제 100 보이겠죠, 그죠? 20부터 시작해서 20 단위로 이렇게 100까지 된 거고요. 보조축을 하려면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얘는 최대값, 최소값은 뗐고요. 주 단위를 100 단위로 해볼게요. 축 단위를 100 단위로 하면은 0, 100, 200, 300 단위가 100 단위로 이렇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보조축도 설정해봤고요. 주축도 이렇게 설정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뭐가 나오느냐면은 이 차트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지금
이만큼씩 떨어지가 있죠, 그죠? 요거 차트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자, 맨 끝에 거 보시면 계열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열 옵션에 보시면은 자, 요거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 요거 많이 나옵니다. 계열 겹치기를 0%, 뭐 몇 프로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간격 너비를. 그럼 0 해주시면 간격이 0으로 이렇게 딱 붙어버렸죠, 이제. 이 차트, 원래는 최민호와 강민경, 뭐, 사람마다 간격이 200%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0%라 했으니까 딱 붙어버렸죠.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원형 차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일단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 있죠, 그죠? 요거 누르셔가지고 원형 선택하시고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3차원 원형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합니다. 얘나 비슷한데 일단은 확인하시고요. 네. 자, 됐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얘를 한번 클릭합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쭉 끌면은 밑으로 뭐 옆으로 끌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얘들 클릭했죠, 그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 그거를 다른 거 좀 다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여기서는 또 이렇게 더블 클릭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첫째 조각의 각, 쪼개진 원형 이런 게 문제에 나옵니다. 그 지정해가 나오겠죠. 첫째 조각의 각을 뭐 120도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 그럼 이렇게 120도 돼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 번 누르고요. 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또 한 번 더 누르시면 하나만 선택되죠, 그죠? 얘를 이렇게 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 여기서 가운데 안쪽 끝에 뭐 이런 거, 예, 이렇게 설명까지 해서 나오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원형은 3차원 원형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트 종류 변경해서 뭐 그냥 원형으로 해서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붙이면 안쪽으로 밀면은 붙어지고요. 또 밖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네.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당기면은 다 같이 떨어지죠, 그죠? 예, 붙이고. 자, 다시 해볼까요? 클릭 안 한 상태에서 클릭과 동시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당기면, 누른과 동시에 당기면 이렇게 다 떨어지고요. 하나만 떼고 싶으시면요, 일단 다 붙여놓고 한번 클릭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하나만 선택됐죠, 그죠? 그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